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지방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맛비가 시작됐습니다. 관측 이래 가장 이른 장마로 기록된 이번 장마는 당분간 장마 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하지 않고 제주를 중심으로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오랜만에 내린 비에 한풀 꺾였습니다. 30mm의 비가 내린 한라산에는 서둘러 산을 내려오는 등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에는 날씨가 화창하고 너무 좋았는데 산에 한 대표소 정도 가니까 비가 와가지고 좀 다니기가 좀 불편했어요. 올 첫 장맛비가 시작된 제주지방은 내일 낮까지 30에서 70mm, 남부와 산지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도 예보됐습니다. 바람도 초속 9에서 14m로 강하게 불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어 항공기와 선박 운항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열흘 정도 빠른 관측 이래 2011년과 함께 가장 이른 장마로 장마 전선은 당분간 제주 부근 해상에 머물며 비를 뿌리겠습니다. 북태평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북상하면서 장마 전선 윗단에 있는 저기압이 발달해 갖고서 제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은 장마 전선이 활성화되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비 날씨가 이어지겠고 이후 장마 전선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내륙 지방의 장마는 이달 말쯤에야 시작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시내 어린이집 원아들이 2급 법정 감염병인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에 감염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시 보건소는 제주시내 어린이집 원아 7명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양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원아와 교사, 학부모 추가 검사를 통해 학부모 1명이 감염된 것을 확인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에 감염되면 복통과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보건당국은 음식을 익혀 먹고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원희룡 도지사가 임명한 제주시와 서귀포시장 후보자들이 음주운전과 뺑소니 전과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행정시장 후보자들이 냈던 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난 건지 알아봤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 후보자가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제주시 노영동의 주택가입니다. 김태엽 후보자는 이곳에서 3월 26일 밤 9시 45분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등과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뒤에도 차를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했고 자신의 집까지 150m를 운전했습니다. 김태엽 후보자는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가 취소되는 0.1%였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후보자는 모슬포에서 술을 마신 뒤 노영동 사고 지점까지는 대리운전으로 왔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인근 CCTV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김 후보자가 바꿔서 운전하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우 제주시장 후보자는 1998년 번영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 2명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운전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안동우 후보자는 비슷한 시기 음주운전을 했다 면허가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농사용 차량을 좀 들어와서 그 차량을 이제 그 분에게 돌려주면서 저녁 시간 되니까 간단하게 이제 그 소주 한 잔에서 이제 바로 집에 오는데. 하지만 3년 전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에서는 도의원들이 오히려 감싸주는 듯한 발언을 해 삼선 도의원 출신이란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이 지금 예정자를 변호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건에 비해 가지고 형이 너무 세다. 도의회가 이달 말쯤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는 도덕성 논란을 제대로 검증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과 29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와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재산과 범죄, 세금 납부 기록 등을 첨부해 오늘 오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의회는 정례회 일정 등을 고려해 26일과 29일에 청문회 개최 방침을 정하고 청문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3주년 60항쟁 기념식에서 제주 4.3의 명예회복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이룬 가장 위대한 성과는 국민의 힘으로 역사를 전진시킨 경험이라며 반드시 4.3의 명예회복을 이루고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대 국회에서 제주 4.3 특별법 등 과거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데 이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면서 4.3 특별법 입법화의 속도가 기대됩니다. 하수 펌프장에서 걷어낸 물티슈가 하루 평균 3톤이 넘는다는 소식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관광산업이 발달한 지역적 특성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관광객이 감소한 올해 수거량은 더 늘었습니다. 연속기획 이것만은 바꿉시다. 김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수 처리 과정에서 수거되는 물티슈 등 이물질량이 하루 평균 3톤이 넘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양의 물티슈가 화장실 변기를 통해 버려지는 문제에 대해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혀 나 하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3톤이라고 하면은 좀 경각심 갖고 인지를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도민은 솔직히 잘 안 버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어차피 도민들이 버리면 손해보는 건 도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관광객 위주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버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마지구와 아라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제주시 동부 지역의 하수가 모아지는 병문 펌프장입니다. 거름망을 들어올리자 붕대로 감아놓은 것 마냥 꽉 막혔습니다. 망 간격이 손가락이 드나들 정도의 크기지만 이물질들과 물티슈가 뒤엉켜 뭉칫째 감겼습니다. 펌프장 한 곳에서 하룻밤 사이 걷어낸 물티슈만 4상자 분량. 아침 저녁으로 매일 2차례씩 걷어내지 않으면 펌프장은 멈추고 맙니다. 이거 작업 안 해버리면 막혀가지고 물이 흘러내리질 않아. 그러면은 길에 홀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넘쳐버려요. 그때그때 작업해줘야 돼. 병문 펌프장을 포함한 도두하수 처리장에서 올해 4월까지 수거한 물티슈 등 이물질은 185톤. 코로나19로 지난해보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38% 감소했지만 오히려 수거량은 29% 늘었습니다. 숙박시설이 거의 없는 주거지역 펌프장에서는 올 들어 발생한 고장만 30번이 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가정에서 이제 물티슈 사용량이 많아지고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물티슈를 변기로 투입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 하나쯤 하며 무심코 변기에 버린 물티슈가 도내 곳곳에서의 하수 처리에 큰 걸림돌이 되는 상황. 각 가정에서의 철저한 분리 배출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14일까지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2020 제주 카페스타 박람회에 집합 제한 조치를 발동하고 부실한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집합 제한 조치는 집합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주최 측과 참가자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할 것을 전제로 개최와 참가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달 카드게임 대회에 내려진 집합 금지 명령보다는 완화된 조치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항 이용객이 줄면서 제주공항 내 식음료 매장들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는 제주공항에서 식음료 매장 5곳을 운영하는 신세계푸드가 지난달 30일자로 사업권을 반납하고 영업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푸드가 매장을 모두 정리하며 공항 내 커피숍과 패스트푸드, 식당 등 식음료 매장 21개 중 24%가 문을 닫았습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대비 2월에는 43%, 3월과 4월에는 58%로 급감했습니다. 해마다 봄철이면 제주 연안에 유입되는 바다의 불청객, 괭생이 모자반. 올해는 어느 해보다 유입량이 급증했는데요. 유입량이 크게 늘어난 이유를 살펴보니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은 데다 최근 중국 해안의 괭생이 모자반 개체수도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괭생이 모자반이 띠를 이룬 채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3,000명에 가까운 인력이 매일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손을 대지 못한 곳이 많은 겁니다. 이처럼 수거 인력의 손이 닿지 않는 일부 해안가에는 괭생이 모자반과 해양 쓰레기들이 마구 뒤섞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올 들어 제주에서 수거된 괭생이 모자반은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5,129톤. 유입량이 급증한 것은 바람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괭생이 모자반은 보통 3월쯤 중국 연안에서 자라다 떨어져 나와 해류와 봄철에 부는 남풍을 타고 북상하는데 올해는 북서풍의 영향을 크게 받아 제주 연안으로 대량 유입된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17일부터 제주 부근에는 7일 연속으로 강한 북서풍이 불어 괭생이 모자반 2,300여 톤이 수거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북서풍이 관측된 날이 이틀에 그치면서 유입량은 3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4, 5월에 북서풍 계열의 바람과 함께 발달된 파도에 의해서 제주의 북쪽과 서쪽에 많은 양의 괭생이 모자반들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연안에서 자라는 괭생이 모자반 개체수도 급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1년부터 5년 동안 괭생이 모자반을 양식했던 중국 저장성 일대에 김 등 다른 양식장이 늘어나면서 괭생이 모자반 생장이 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현지 조사가 취소되면서 정확한 조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연안의 김 양식장의 비료 때문에 영양분이 풍부해져서 중국의 괭생이 모자반 성장 조건이 좋았던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향후에 이제 이 상황이 정리가 되면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수거와 처리에 집중되고 있는 괭생이 모자반. 대량 유입의 원인 파악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제주항 서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푸른 바다거북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따르면 푸른 바다거북은 길이 1m에 폭 80cm로 죽은 지 열흘 정도 지났고 등 껍질의 상처로 보아 선박의 스크류에 의해 폐사한 뒤 떠밀려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리에는 일본 해양연구소가 붙인 인식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최근 서귀포 칼호텔이 30여 년 동안 무단 점유한 국유지를 원상 회복하라는 판결을 받은 한진그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진그룹이 호텔 산책로와 공원, 유리온실 등 500여 제곱미터에 대한 원상 복구를 거부하면서 법적 분쟁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는데 서귀포시는 최종 승소하면 즉각 원상 회복시킬 계획입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인근에 호텔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당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부영주택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축물의 높이를 5층에서 9층으로 높이면서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주상절리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 환경보호 가치도 높아진 만큼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해 사건 항소심에서도 미세섬유 증거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에서 검찰은 미세섬유 증거가 DNA처럼 명확한 증거는 아니지만 피해자와 피고인이 접촉한 증거라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증거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추가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선고 공판을 열어 유무죄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제주농협과 마늘주산지 농협이 마련한 제주산 햇마늘 직거래 장터가 오늘 오후 4시까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